네,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정기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대학도서관 발전연구소 연구원 이용민입니다. 대학도서관 발전연구소에서는 매년 정책 과제와 다양한 학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전반기에는 3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했고요. 하반기에 정기 세미나에서는 그동안 연구소에서 진행했던 연구 과제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교육부 김영진 학술연구정책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인사말을 해주시는데요. 이 자리가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일정표에는 전체 세션이 그대로 진행되는 걸로 표기가 됐는데 저희가 1, 2세션이 끝난 후에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세션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 사항이나 또 교육부 관계자들도 여기 계시니까 또 관련된 질문도 하고 싶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질문들은 채팅창에 계속 올려주시면 저희 온라인 세션 관리자가 그 질문들을 좀 모아서 정리를 해서 이따 종합 토의 시간에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또 그렇지 않은 질문의 경우에는 저희가 또 모아서 전달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발표 자료는 저희 발표 세션이 모두 끝난 후에 대학도서관 발전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그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세션은 모두 녹화되어 편집이 정리가 되는 대로 유튜브 제3차 대학도서관 지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도서관의 비대면 서비스 운영 방향성 모색 연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대학도서관 서비스 방안 연구, 3가지 연구에 대해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고 토의는 종합토의 시간에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교육부 김영진 학술연구정책과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은 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런 제가 이제 도서관 관련해서 저희 이제 학술과 업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저희가 인문사회 분야, 또 과학기술, 또 R&D 분야, 이런 분야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업무들이 저희 과에서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도서관도 그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 주셨듯이, 이제 저희가 내년에 대학 도서관 5개년 기본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연대에서 이렇게 이제 연구소에서 이렇게 많은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해 주셨고, 또 캐리스라고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도 또 정책 연구를 진행 중에 있어서 이제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합쳐서 내년도 기본 계획을 이제 세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이제 저희도 보고 있고,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자리가 되게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이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 약간 포멀한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제 대학 도서관 발전 연구소 오늘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지연 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세 분이 발표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또 발표 준비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학 도서관 발전 연구소는 저희가 2019년부터
대학에 저희가 이제 중점연구소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정책 중점연구소를 지원하는 건데요. 그래서 2019년부터 교육부에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학 도서관의 교육 연구 지원 방안을 연구 주제로 해서 정책 연구를 수행을 하고 계시며 매년 약 한 3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싱크탱크라고 하고 있거든요. 대학 중점연구소. 이름이 약간 바뀌긴 했는데요. 지금은 문제 해결형 연구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는 대학 정책 중점연구소였습니다. 그래서 10개 이상의 이제 대학 중점연구소를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학 도서관 파트에서는 우리 연대에서 이렇게 이제 도와주고 계신데,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다른 중점 연구소보다, 차이가 많이 나게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 업무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러한 대학 교육의 혁신, 또 연구 선진화,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대학 도서관 혁신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또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확산하는 그런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함으로써 교육 혁신의 대전환기이며 또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이 또 대두되고 동시에 전 사회의 분야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그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또 대학도 많은 또 어려움을 또 겪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가 되고 있고요. 또 극심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재정 여건이 또 악화가 되고 또 지방 대학에서는 요즘 통폐합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우리 대학 도서관도 아마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도서관의 어떤 예산과 또 인력 배치는 또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만큼 그렇게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 사서 인력도 또 저희가 실제 있어야 되는 것보다 또 지금 배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대학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미흡하지만 또 교육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대학 라이센스 사업 지원인데 현장에서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체 이제 저희 정부 예산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또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24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거 외에도 이제 대학 도서관 평가 및 컨설팅 시행이라든지 대학 도서관 발전 유공자 장관 표창 등 여러 가지 대학 도서관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도 마련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참석하신 여기 이제 계신 분들 또 현장에 계신 우리 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대학 도서관의 어떤 현황과 또 문제점은 뭔지 진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를 토대로 해서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년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오늘 그런 길을 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발표가 있을 거고 많은 의견들 또 저희들 교육부에 많은 제안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주제 발표인 제3차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발표하는 김초혜 연구원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크게 6가지 섹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과제 개요입니다. 본 과제의 명칭은 제3차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제3차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연구로서 기초연구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과제는 문헌조사와 홈페이지 분석, 네트워크 분석, 설문조사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본 발표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에 집중하여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문헌조사, 홈페이지 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해외 대학도서관 발전 계획의 동향을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워크숍에서 보다 자세하게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연구 과정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는 발전 계획의 시기가 2021년에서 2022년을 포함하는 총 48개교의 대학도서관 발전 계획을 수집하였습니다. 수집된 발전 계획서는 20개의 코드를 통해 내용 분석과 동시 출연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동향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 결과를 통해 해외 대학 도서관 발전 계획의 주요 내용을 도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 도서관의 현 상태와 발전 방향에 대하여 사서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해외와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와 이용자 간의 설문조사 비교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에 대한 개요입니다. 설문은 국내 대학도서관의 현 상황과 요구, 세계 대학도서관 발전 계획의 흐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사서와 이용자용 설문조사가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사서는 계약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대학도서관 직원으로 등록된 모든 사서를, 이용자는 재학생과 졸업생, 교강사, 교직원, 연구원 등 모든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설문 문항의 개발은 제2차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과 해외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그리고 ALA에서 발표한 고등교육 도서관을 위한 표준, ACRL에서 발표한 2021-22 학술도서관 주요 동향 등을 참고하여 개발하였습니다. 설문응답의 수집은 사서의 경우 이메일, 이용자는 미스 홈페이지를 통해 약 2주간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사서용 설문은 총 189부, 이용자용 설문은 총 681부의 유효한 응답을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도구의 구성, 즉 설문 문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사서용 설문의 경우 대학의 사명과 도서관 발전 계획에 대한 이해, 제2차 대학도서관 종합계획에 대한 인식, 도서관 자원이나 경영, 행정, 조직, 인사 등에 대한 인식 등 총 49개의 문항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이때 분홍색으로 표시된 대학도서관 서비스 중요도에 대한 5가지 문항은 이용자용 설문에서도 동일하게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용자용 설문의 경우 대학도서관 이용 행태,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와 역할,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와 중요도, 서비스 개선과 운영, 발전 방향 등에 대하여 총 5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는 사서 대상 설문조사와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그리고 사서와 이용자 설문의 비교 순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설문에 참여한 사서 집단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입니다. 성별의 경우 여성과 남성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30대가 3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40대와 20대, 50대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경력의 경우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 2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20년 이상,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 5년 미만, 마지막으로 15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의 순서로 응답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속 대학의 특성 4가지에 따른 인구 통계학적 특성입니다. 먼저 대학 소재지의 경우 수도권 대학 소속의 사서들이 56%로 절반을 약간 넘어가는 비율을 보이고 있고 대학 유형의 경우 전문대학보다는 대학 소속 사서들이 88%로 응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학 설립 유형의 경우 국립대학 소속 사서가 45%, 사립대학 소속 사서가 55%로 나타났고 대학 규모에 따른 구분으로는 B그룹, C그룹, A그룹의 순서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대학 도서관 전략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으로 그 중에서도 대학의 사명 비전과 도서관 전략 계획에 대한 인식에 관련된 조사입니다. 대학의 사명 비전과 도서관 전략 계획에 대하여 많은 사서들이 어느 정도 혹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요. 특히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수가 도서관 전략 계획의 경우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의 사명 비전과 도서관 전략 계획 간의 관련성 인식입니다. 어느 정도 혹은 매우 관련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전혀 관련이 없거나 최소한으로 관련된다는 응답도 전체의 35%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학의 사명 비전과 도서관 전략 계획 간의 관련성 인식 정도를 대학의 사명 비전에 대한 이해도를 기준으로 파악한 내용입니다. 즉, 대학의 사명 비전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대학의 사명 비전 및 도서관 전략 계획 간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파악한 내용입니다. 분석 결과 대학의 사명 비전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이 도서관 전략 계획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대학의 사명 비전과 도서관 전략계획 간의 관련성 인식 정도를 도서관 전략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기준으로 파악한 내용입니다. 분석 결과 도서관 전략계획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경우 대학의 사명 비전과 도서관 전략계획 간의 연관성을 더욱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앞서 대학의 사명 비전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서들과 비교하여 도서관 전략계획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서들이 양자 간의 관련성을 더욱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과 관련된 인식입니다. 먼저 과제 이행 정도를 평가하였을 때 사서들은 교육, 기반, 연구 영역 순서로 이행이 잘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세부 과제별로는 교육 영역의 수업 및 학습활동 지원 강화, 연구 영역의 해외 학술 자료 구독 및 공동 활용 확대, 기반 영역의 대학도서관 위상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가 차례로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차 종합계획을 이행할 때 장애물을 자유기술한 결과입니다. 많은 사서들이 특히 예산 부족의 어려움을 응답하였으며 그 외에 인력 부족과 대학 및 본부의 인식 부족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예산과 인력 부족 그리고 대학 본부의 부정적인 인식은 사서의 동기부여를 감소하고 발전계획 이행에 큰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 많은 사서들이 실행 가능 범위 내에서 저예산 혹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서비스로 대체하여 추진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고 함께 언급되었으며 이외에도 의사결정자에 대한 협의와 설득, 교비 이외의 예산 확보 노력도 함께 응답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요인에 대한 인식입니다. 먼저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핵심 가치를 조사한 결과 공간 지원, 교육 및 학습 지원, 대학 구성원의 연구활동 지원,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가 차례로 80회 이상의 높은 빈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사서들이 이용자 요구를 기반으로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대학도서관의 기본적 역할을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빈도 순위 18위인 대학 구성원의 창의성 강화는 11명만이 핵심 가치로 선택하였는데요. 그러나 평균은 가장 높아서 이를 선택한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그 중요도가 높게 인식됨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대학도서관의 전략적 방향 설정을 위한 주요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학습 지원, 학습 및 연구를 위한 창의적 공간 구성, 사서의 전문성 확보가 빈도 70회 이상의 상위 3개의 주요 항목으로 선택되어 사서들이 이용자 대상의 서비스 강화와 이를 위한 사서의 전문성 확보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빈도 순위 4위인 연구 데이터 수집, 관리, 공유 및 접근 지원 체계 구축 항목에 비하여 빈도 순위 10위인 연구 수명 주기 기반의 이용자 맞춤형 연구 지원 서비스 구축, 그리고 빈도 16위인 연구 결과물에 대한 라이선스 전문성 확보는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사서들이 인식하는 연구 활동의 중요성이 주로 연구 데이터 제공 및 관리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대학 도서관 발전을 위한 주요 소통과 협력의 대상입니다. 기획처와 학생, 대학 본부가 두드러지게 중요한 대상으로 응답되었으며 빈도 순위 4위와 5위인 학과 교수진 그리고 연구 및 산학 협력의 경우 빈도는 높으나 상대적으로 평균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들 대상이 많은 사서들에게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그 중요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도서관의 자원인식에 관한 내용으로 크게 예산인식과 인력인식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예산인식의 경우 예산 증액이 시급한 업무 혹은 부처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결과 정보자원의 구입 구독, 전자자원 구독, 물리적 자료 구입 등 컬렉션과 관련된 업무의 예산 증액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공간 및 시설 개선 역시 많은 응답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대학도서관의 예산 대비 희망하는 예산 확대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6에서 10%, 11에서 15%, 20% 이상의 순서로 예산 확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많았으며 1에서 5%의 확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소속 대학의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는데요. 먼저 소재지별로 희망하는 예산 확대 비율입니다. 수도권과 지방대학 소속의 사서들은 6에서 15% 혹은 20% 이상의 예산 확대를 주로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대학 사서들의 경우 20% 이상의 예산 확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16에서 20% 확대 역시 17%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 유형별로 비교했을 때는 대학 소속의 사서들은 6에서 15%와 20% 이상의 예산 확대를 희망하는 반면 전문대학 소속의 사서들은 응답자의 절반이 6에서 10%의 예산 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 소속의 사서들이 더 큰 비율의 예산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립 유형별 비교의 경우 국립대학 소속의 사서들은 11에서 15%, 사립대학 소속의 사서들은 6에서 10%의 예산 확대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사립대학의 경우 20% 이상의 예산 확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두 번째로 많아 국립대학보다는 응답자들 간의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규모에 따른 비교 결과입니다. A그룹과 C그룹은 6에서 15%, 20% 이상의 항목에서 많은 응답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B그룹은 6에서 15%의 예산 확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전체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A그룹과 C그룹에서는 20% 이상의 예산 확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각각 30%와 24%로 B그룹의 13%보다는 약 2배 이상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에 대한 인식입니다. 인력 확보가 시급한 업무 및 부처에 대한 자유기술 결과 연구 지원과 자료 운영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하여 업무 전반의 항목 역시 20회의 상위 빈도를 보여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도서관 조직 전체에서 인력 확보가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력을 현재 수준과 비교하여 얼마나 확대되기를 희망하는지 조사한 결과 20% 이상의 인력 확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6에서 10%의 확대를 많이 희망하였습니다. 인력 인식 역시 소속 대학의 특성에 따라 비교해 보았는데요. 먼저 소재지에 따른 결과로 수도권 대학의 사서들은 1에서 10% 혹은 20% 이상의 인력 충원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지방 소재 사서들은 1에서 5%의 인력 충원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었으며 그러나 다른 항목들 역시 비슷한 응답률을 보여 항목 간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대학 유형에 따른 비교 결과 대학 소속의 사서들은 1에서 10% 그리고 20% 이상의 인력 확대를 희망하는 반면 전문대학 소속의 사서들은 응답자의 절반이 1에서 5%의 인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문대학보다는 대학 소속의 사서들이 더 높은 비율의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설립 유형에 따른 비교 결과 국립대학 사서들은 1에서 5%, 사립대학 사서들은 20% 이상 확대에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20% 이상의 인력 확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국립대학은 14%, 사립대학은 31%로 사립대학이 약 2배 이상 많게 나타나 사립대학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인력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규모에 따른 비교 결과 A그룹 사서들은 20% 이상, B그룹과 C그룹 사서들은 1에서 5% 인력 확대를 가장 많이 희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그룹은 20% 이상 6에서 10%의 순으로, B그룹은 1에서 5%, 6에서 10%의 순서로, C그룹은 1에서 5%, 20% 이상의 순으로 인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어 그룹 간의 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B그룹의 경우 다른 두 그룹에 비해 20% 이상의 인력 확대를 희망하는 비율이 11%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의 경영, 행정 및 조직 인사에 관한 인식입니다. 먼저 도서관 경영 및 행정 최적화를 위한 주요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 도서관 재정 확보와 정규직 인력 증대가 100회 이상의 빈도를 보여 앞선 사서들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빈도 4위의 도서관 운영 평가 및 개선, 빈도 5위의 도서관 리더십 강화의 경우 빈도 순위는 낮지만 3점 이상의 높은 평균을 보이는데요. 이는 해당 항목을 선택한 응답자들 사이에서 그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문화 및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항목입니다. 이는 총 10개 중 6개 항목이 50회 이상의 빈도를 보여 사서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요인이 여러 항목에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명확한 업무 분장 그리고 공정한 평가와 인센티브의 경우 빈도 순위와 평균이 모두 높아 많은 응답자에게서 높은 수준의 중요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사서 경력 개발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주요 항목입니다. 6개 항목 중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은 유일하게 100회 이상의 높은 빈도, 3.71의 높은 평균을 보여 많은 사서들이 이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빈도순 2위인 인센티브를 위한 동기부여의 경우 앞서 조직 문화와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정한 평가와 인센티브 항목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과도 연관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 도서관의 발전 계획과 관련하여 사서들에게 자유기술로 응답을 받은 결과입니다. 총 71개의 응답을 획득하였고 이를 다음에 5개 주제로 요약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계획 수립 및 이행과 관련된 문제점입니다. 사서들은 예산과 인력의 부족, 이에 대한 대학의 지원 부족을 많이 언급하였으며 동시에 대학 내에서 도서관의 낮은 위상으로 인해 대학 내 협조가 부족함을 다수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과중이나 실효성 부족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발전계획과 관련된 요청사항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요. 예산 증액을 포함하여 교육부와 정부, 대학 차원의 다양한 지원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으며 우수 사례와 성과의 공유, 사서 전문성 강화 지원, 평가 도구의 개선 등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발전계획의 수립과 이행 시 개별 대학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다수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평가와 관련된 요구로 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정당한 평가를 위한 정책의 변화, 성과에 따른 혜택의 필요성, 대학 평가의 도서관의 실적이나 예산을 반영할 필요성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발전계획과 도서관 평가 모두에 대하여 동시에 문제점과 요청사항을 답변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역시 예산의 확보, 성과지표의 제시, 현장의 의견 수렴, 도서관 평가에 따른 혜택의 부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발전계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한 사서들도 있었는데요. 대학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거나 대학 혹은 도서관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 혹은 연구 지원이나 오픈 사이언스 전환을 위한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서 대상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1.4장부터는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용자 집단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입니다. 성별은 여성의 78%로 응답자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의 경우 20대가 50%, 30대가 24%로 나타났습니다. 신분의 경우 학부 재학 및 수료, 그리고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 및 수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공 분야의 경우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교육계열이 전체 응답자의 6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소속 대학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결과 수도권 소재 대학의 이용자가 56%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대학 유형별로는 전문대학이 4%, 대학이 96%로 대학 소속 이용자가 대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 소속 이용자가 68%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자의 소속 대학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결과 수도권 소재 대학의 이용자가 본격적인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대학도서관 이용 형태를 조사하였을 때 응답자의 99%가 대학도서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중 50%가 직접 방문과 온라인 이용을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방문 이용과 온라인 활용 빈도를 살펴본 결과 방문 이용은 주로 월 1회에서 3회, 주 1회에서 2회를, 온라인 이용은 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대학 도서관의 필요성과 역할 인식입니다. 먼저 대학생활 중 도서관이 필요한 상황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한 결과 주제를 정하기 위해 자료를 살펴볼 때와 모르는 것이나 새로운 정보를 얻고 싶을 때가 높은 응답을 보여 정보 자원이 필요한 상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의 공부와 연구 공간이 필요한 상황 역시 높은 빈도를 보입니다. 다음은 대학도서관의 이미지에 대한 응답입니다. 많은 응답자가 정숙한, 조심스러운, 신중함과 같은 항목에 응답하여 도서관이 경직된 공간으로 인식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편안한, 여유 있는, 느긋함과 같은 항목에도 높은 응답을 보여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공간으로도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 도서관의 역할 인식입니다. 많은 이용자들은 대학 구성원의 지적 탐구와 호기심 충족, 정보 활용 능력 향상에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어 정보 제공 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대학 도서관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인식입니다. 가장 만족하는 대학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응답 결과 정보 제공과 학습 공간 제공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학술 정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대해 높은 응답을 보여 접근성이 높은 정보 자원에 대한 요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도서관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인식입니다.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을 조사한 결과 도서관 이용 방법과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사서의 응답에서 주요 소통의 대상으로 대학 구성원을 뽑은 것과는 다소 반대되는 결과인데요. 도서관과 이용자의 적극적인 소통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과 공간 및 시설 낙후에도 높은 응답을 보여 공간과 시설에 대한 불편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에 대한 응답 결과 소장 도서 및 디지털 자료 확충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나 컬렉션 확충에 대한 이용자 요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정보자원 획득을 넘어 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참고정보 서비스 역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대학 도서관의 변화 방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배움이 있는 항목이 가장 높은 응답을 받고 있어 이는 이용자들이 정보와 지식의 획득, 발견, 공유가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편안함과 개방적인 항목이 차례로 높은 응답을 받았는데요. 이는 현재 대학 도서관의 경직되고 폐쇄적인 분위기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학 도서관이 희망하는 교수학습 관련 서비스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결과입니다. 전공 서적과 관련 참고자료 등 교과 관련 자료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외에 다수 이용자가 물리적 및 전자자원 컬렉션 확충을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검색이나 DB 활용과 같은 교육에 대한 요구도 나타났습니다. 대학 도서관이 희망하는 연구 지원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주로 학술지 저널이나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자원 확충에 매우 큰 요구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논문 작성법이나 연구 방법론 등에 대한 교육, 표절, 인용, 저작권 등 연구 윤리와 관련된 교육도 다수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학 도서관 운영에 대한 인식으로 첫 번째는 대학 도서관 사서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많은 응답자가 사설을 대학 도서관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 인력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누가 사서인지 알 수 없다는 항목이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받아 이용자에게 사서가 드러나지 않고 이는 소통의 부재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항목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여 사서의 적극적인 태도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항목인 이용자의 관심과 호기심을 잘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항목은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이는데요. 이는 앞서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전문적 참고적 서비스를 희망한다는 답변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대학 도서관의 예산과 관련된 인식인데요. 대학 본부의 예산을 100이라고 가정할 때 도서관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이용자들에게 물은 결과 6에서 10, 16에서 20, 26에서 30의 항목이 100명 이상의 차례로 높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대학 도서관의 예산이 100이라고 가정할 때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도서관 활동을 조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자료 구입에 응답하였는데요. 이는 정보 제공 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인식한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력은 다른 서비스 항목에 비해 유일한 조직 내부의 요인으로 가장 낮은 응답을 받은 것은 다소 자연스러운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은 도서관 서비스 중요도에 대하여 사서와 이용자 응답 결과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중요도는 교육 및 학습 지원 서비스의 중요도인데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항목은 사서와 이용자에게서 모두 높은 응답을 받은 항목이고 초록색은 이용자, 분홍색은 사서에게 높은 응답을 얻은 항목입니다. 이를 확인하며 공간 및 시설 지원, 그리고 학습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및 컬렉션 구성 항목을 제외하고는 항목 간의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는 사서와 달리 인용 및 표절에 관한 교육 지원 및 정보검색 활용 지원에 75%의 응답률을 보여 매우 높은 중요도를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 인식입니다. 정보 검색 및 활용 지원의 경우 사서와 이용자 모두에게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지만 이용자 집단에서 조금 더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사서는 연구 데이터 관리와 연구 성과물의 축적, 보존, 공개를, 이용자는 공간 및 시설 지원과 오픈 사이언스 환경 구축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컬렉션 강화 서비스 중요도의 경우 사서와 이용자 모두 이용자 요구 기반 컬렉션의 개발 및 강화, 자료 보존 및 디지털화 강화, 컬렉션에 대한 디지털 접근 강화에 높은 응답을 보여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전자자원의 구축 및 접근 강화를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 사서는 고유 컬렉션의 구축 및 개발을, 이용자는 컬렉션에 대한 물리적 접근의 강화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 개선 서비스 중요도의 경우 지식 공유 및 창출을 위한 공간 지원, 물리적 시설 개선, 이용자별 공간 지원 항목에 대해 사서와 이용자 모두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용자는 지식 공유 및 창출을 위한 공간 지원을, 사서는 물리적 시설 개선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총 4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학 도서관의 목표와 사서 업무 간의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학 도서관의 사명, 비전, 핵심 가치의 수립 과정을 조직 구성원 모두와 공유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서가 긍정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감을 향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서 개인의 업무와 조직의 업무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하여 사서의 업무가 실제로 조직 성과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 이용자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입니다. 이용자는 도서관 관련 정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고 도서관이 폐쇄적이라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문적 참고정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과 비교하여 만족도는 다소 낮게 나타나는데요. 다양한 서비스 포인트에서 사서의 참고정보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발전계획의 큰 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각 대학도서관에서 자율적인 수립과 추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와 관련해서도 각 대학도서관에서 설정한 발전계획의 자율성과 차별성이 조직의 변화와 도서관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도서관 조직 혁신을 위한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학도서관 조직은 관료주의적 문화와 주요 의사결정권자의 무관심이 존재하는 이러한 조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도서관장의 역할과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정책 혹은 지원 방안의 마련, 우수 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게 된 이고은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게 된 그 연구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도서관의 비대면 서비스 운영 방향성 모색 연구입니다. 과제 기간은 이제 12개월 1년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 과제 목적은 코로나19 상황이 오면서 대학도서관이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의 유형과 효과성, 만족도를 이제 분석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도서관의 활동 유형별로 좀 구분을 해서 서비스 인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좀 분석을 하였고요. 그걸 토대로 지속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방향성을 모색을 하였습니다. 수행 방법은 비대면 서비스 사례와 동향, 운영 요인을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개발을 해서 이용자 설문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도서관에게 있어서 기존에 당연하게 유지해왔던 각종 정보 서비스의 제공 방식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던 서비스를 온라인화, 비대면화로 변경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제공하는 방법을 한시적으로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데 그치는 현상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서비스 영역을 이용자 활동 범주로 조명을 하고 현재 비대면 서비스 지원 수준과 대학도서관 만족도를 파악해서 보다 실제적인 서비스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크게 문헌 및 사례 조사,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마지막으로 대학도서관 비대면 서비스 운영 방안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비대면 서비스의 정의와 기술이 있는데 비대면 서비스는 그 단어 그대로 대면하지 않고 서비스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행위이며 이는 ICT 기술의 접목을 통해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 서비스들을 개발을 해서 대학도서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언택트와 언택트를 모두 포괄을 해서 넓은 범위의 대학도서관의 비대면 서비스를 분석하고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분야별로 비대면 서비스 활용 사례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사례와 내용을 보면 비접촉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대학도서관의 비대면 서비스 범위를 보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제 연구 동향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를 좀 찾아보고 그 연구들을 찾아봤을 때 주로 현황 분석과 운영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서관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거나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도입한 사례를 분석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수 진행이 되었지만 이를 활용하는 대상자인 이용자의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는 조금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이런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대면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이 되고 있는지 그런 현황과 사례를 좀 보고 그걸 토대로 이용자 인식이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비대면 서비스 개발하고 구축하고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연구 동향은 사실 그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바뀌거나,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도서관에서 휴관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대출 연장을 시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급하게 서비스를 변경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학 도서관이 어떻게 그 변화를 대응했는지 이런 것들을 초점을 둔 연구들이 분석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대학 도서관 사서 대상으로 이런 코로나에 대응하는 대학 도서관의 운영 방안, 그리고 코로나가 대학 도서관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분석한 인식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앞에 서비스 변화와 사설 인식 조사를 해봤을 때 실제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촉박했고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제공했었던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온라인 교육 서비스나 전자자료 이용해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때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 요구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기반하여 대학 도서관에서는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정보 서비스 영역별로 비대면 서비스 운영 현황을 이제 저희가 연구팀이 폭넓게 조사를 하였는데요.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서비스 유형을 토대로 국내 대학 도서관이나 유관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의 유형, 내용, 활용 기술, 제공 매체 등을 수집을 하였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2명의 연구원이 각자 서비스 유형을 구분을 하고 크로스 매핑해서 국내의 대학 도서관이나 유관 기관에서 수행되는 5가지 비대면 서비스 유형을 도출을 해보았습니다. 그 5가지는 이렇게 정보 접근 제공 서비스, 수업 학습 활동 지원 서비스, 정보 소양 역량 강화 서비스, 연구 학습 활동 지원 서비스, 5번째는 교육 학습 환경 지원 서비스였습니다. 이 5가지 중에 첫 번째로 정보 접근 및 제공 서비스는 도서관이 제공하는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로서 대학 구성원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첫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대학 구성원이 일상적인 정보라든지 그리고 전문적인 연구 정보가 필요한 것들의 모든 요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서비스는 이렇게 8가지로 추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및 학습활동 지원 서비스는 학교 내에서 행해지는 그런 수업과 그 외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주로 학부생과 교수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 구성원의 과제와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런 학술 정보나 데이터베이스를 안내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여 과제 성격에 맞는 적절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3가지로 나왔는데 논문 및 보고서 작성 교육 프로그램, 강의 지원, 도서 추천 지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3번째는 정보 소양 환영 및 역량 강화 서비스였습니다. 이용자로 하여금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서관 자원을 활용하고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 정보 활용 교육, 그리고 독서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큐레이션, 맞춤형 교육, 디지털 매체 교육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서비스는 대부분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 데이터베이스, 기술, 분석 도구 등 전반적인 연구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실시하는 서비스입니다. 연구 상담, 연구 데이터 검색 및 분석, 연기 윤리 준수, 연구 역량 강화, 선행 연구 조사 및 분석, 연구 방법 및 리서치 툴 지원, 연구 성과 확산, 요거는 이제 연구 투고나 출판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연구 성과를 관리하는 것은 연구 데이터 관리나 리포지터리 구축을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연구 컨설팅은 연구자와 학생을 위한 데이터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나 연구 디자인을 같이 지원하는 서비스고요. 연구 커뮤니티 및 멘토링은 선배들의 멘토링을 통해서 인적 자원을 목표로 하는 인적 자원을 통해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학생 가업 중심의 정보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관리 계획인데 연구 과제를 수주하거나 진행, 관리하는 과정에 필요한 연구 데이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작성한 것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이렇게 세 번째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서비스는 11가지로 추출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학습 환경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도서관의 물리적인 공간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는 투어 공간 제공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제공하는 그런 스터디룸, 그 줌을 통한 멘토링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좀 초점이 두어 있고 물리적인 거에서는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그런 물리적인 공간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 품질 요인은 전반적인 우수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이용자가 서비스 품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하는데 각 분야별로 품질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품질 요인을 분석해서 대학도서관의 비대면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품질 요인을 추출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앞에 있는 그런 연구와 사례 그리고 그런 요인들을 추출을 해서 이런 분석 기준을 도출을 하였는데요. 우선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가지로 이제 추출을 하였고 제공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비대면 서비스 같은 경우에 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로 이렇게 2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비대면 서비스지만 실시간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챗봇이나 뭐 사서와의 그런 채팅을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세 번째는 이제 비대면 비실시간 지원인데 실시간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비실시간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법을 4가지를 포함해서 설문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대학 구성원의 정보 활동에 대해서 조금 알려고 했던 게 그 이유가 신분별이나 학과별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연구의 의미 중 하나는 과업별로 그거를 좀 구분해서 보려고 했기 때문에 대학 구성원의 정보 활동을 11개로 나눠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 활용 역량이 비대면 서비스가 기술적인 것도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활용 역량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비대면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으로 구분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 품질 요인과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요인을 도출해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는데요. 아까 다른 분야에서의 그런 이용 요인들을 조사해서 총 5개, 신뢰, 편의, 안정, 대응, 대입 맞춤 이렇게 5가지를 추출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만족도는 전반적인 만족도, 그 품질, 긍정적인 인식, 기대 대비에 어떠한 만족이 있었는지를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대학 구성원의 모든 신분의 구성원을 포괄을 하였고 9명을 대상으로 우선 예비조사를 실시해서 최종 설문지를 개발하였습니다. 총 452부가 수집이 되었는데 거기서 불성실한 응답 5부를 제외한 447부의 최종 자료의 분석을 활용하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분은 대학원생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학부생이 많았습니다. 도서관 이용은 한 달에 한두 번, 그리고 거의 매일 이것들이 있었고, 제일 많았던 건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이 가장 많았습니다. 학문 분야는 사회계열, 교육계열, 자연계열, 이렇게 좀 나눠서 있었고,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용자의 주요 활동은 가장 많았던 것들이 이제 정보 획득 및 활용이었고, 그 다음이 과제 수행, 그리고 개별 연구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용자 일반 사항에서 문제 해결 능력
을 자가 진단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가장 높았던 게 정보 윤리적 이용이었고 가장 낮은 게 정보 가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대부분의 이게 5가지와 이 4가지 모두 긍정적인 답변이 주를 이루었긴 하지만 정보 가치 평가가 가장 낮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정보 과부하는 그런 시대에서 자기가 어떤 가치가 있는, 정보가 어떻게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같은 경우에는 학습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거기에 비해 학습 실행 역량이 좀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대면 서비스의 이용 현황에서 이용 경험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용 경험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제일 많이 나온 게 정보 접근 및 제공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고, 그 나머지 4개에서는 경험이 없는 비율이 있는 경험보다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경험을 하지 않는 서비스들도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 이 결과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서비스 유용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좀 낮거나 국내의 대학 도서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그런 가능성을 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비대면 서비스 유용성을 인식을 볼 때 저희가 앞에는 그냥 이용 경험에 대한 거였는데 이용 경험에 따라서 이런 서비스 유용성이 그럼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인식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정보 접근 제공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 유형보다 가장 유용하게 인식이 되었지만 전자자료 연계 지원 이것은 경험이 사실 있는 비율이 높음에도 유용성도 굉장히 높게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만큼 사람들이 이것들에 대한 기대와 효과성을 좀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및 학습활동 서비스는 논문 및 보고서 작성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평균 점수에 비해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용한 경우보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았는데 서비스 경험자의 평균 점수는 5.2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경험해보지 않았던 이용자여도 4.8점으로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의 유용성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보 수양 함양 및 역량 강화 서비스에서는 도서관 정보 활용 교육을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에서 그렇지 않은 이용을 하지 못한 서비스가 더 비율이 많았고요. 하지만 평균 점수가 좀 낮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용도 많이 못했고 거기에 대한 유용성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서 높은 효과성이 인식이 나타났는데 아까 보면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은 대학원생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 학술활동 지원 서비스에서 연구 데이터 검색을 한다거나 선행 연구 조사를 해준다거나 그런 연구 방법 및 리서치 툴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효과성과 유용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학습 환경 지원 서비스에서는 도서관 투어나 전시 프로그램은 경험이 굉장히 낮게 나타났고 유용성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서비스가 이용 경험이 없는 이용자들보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유용성이 인식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용 경험에 따라 나타나는 이러한 유용성 인식 차이는 이용 경험이 없는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 그 대면과 비대면의 그런 적절성을 좀 보기 위해서 서비스별로 이러한 대면과 비대면을 선택을 할 수 있게 설문조사를 구성을 하였는데요. 현재 완전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적응하고 이제 만족을 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고, 기본적으로 보면 비대면 선호가 가장 높았지만 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용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 옆에 그 표를 보시면 비대면 쪽이 가장 색이 진하고 그리고 이제 대면 쪽에서는 이렇게 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높지만 이 각각의 서비스를 보면 조금 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에서 그 밑에 쪽에 보면은 대면과 비대면의 병행과 그 대면이어야 되고 비대면이어야 되는 이러한 인식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뒤에 그 시사점에서 병행을 해도 되는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용 요인과 만족도를 봤을 때 이용 요인은 대응성과 개인 맞춤이 5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공간 제약을 넘어서서 이용자 개인의 정보 요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비대면 서비스 가치로 인식이 되고 있고, 안정성은 그에 반해 다른 요인에 비해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용 측면에서 도서관 불안, 프라이버시 침해 같은 우려보다는 서비스 용이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만족도는 대부분 높게 나타났으나 품질 만족도가 비교적 낮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인식에 비해서 실제 서비스가 기대에 미치지 않을 수 있고, 그 또한 기술적인 측면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기능적인 측면을 많이 요구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이용자들은 자신이 찾고 있는 정보를 검색해서 획득하고 가업에 맞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에서 훨씬 더 많은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그 도서관 발전연구소 1차 년도에서 정보 문제와 요구를 탐색을 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였는데, 거기에서 대학도 구성원은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같이 신분간에 따른 정보 요구보다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수행 가업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다양한 정보 요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활동을 파악해서 유형화하고 이용자 정보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11개의 주요 활동을 3가지로 구분하였는데요. 그 3가지는 교수학습형, 연구활동형, 자기개발형으로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보활용 역량, 교수학습형 이용자들은 정보활용 역량에서 윤리적 정보 접근 항목에서 본인의 능력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었고요. 합법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 계획적인 학습 진행은 30.95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 유용성을 인식하는 데 그런 차이가 나타나나 봤을 때 교수 학습형의 이용자들은 정보 접근 제공 지원과 연구 지원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서비스 유용성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도서관 투어나 전시 프로그램, 그리고 큐레이션에서는 유용성을 굉장히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제공 방법의 선호도를 어떻게 체크를 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비대면이 가장 높은 선호이지만 독서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연구 상담 지원, 연구 역량 강화, 도서관 투어, 전시 프로그램은 대면과 비대면의 중간에도 많은 응답이 분포가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면과 비대면을 또 병행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비대면 선호 서비스는 이 정보 접근 제공 지원에서 보면 대출 반납, 배달 택배, 전공 도서, 스캔 복사, 상호 대차, 전자자료 연계 이런 것들은 대면이 사실 필요 없는 비대면 서비스가 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용 요인을 봤을 때 앞에 전체를 봤을 때랑 비슷하게 대응성 개인 맞춤이 가장 높았고요. 안정성이 가장 낮았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 활동형 이용자들은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용자들인데, 모든 정보학력 역량에서 절반 이상의 이용자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거기서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역량은 새로운 정보에 대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활동 유형보다는 모르는 정보를 획득하는 데서 오는 만족이 굉장히 높고, 계획적 학습 진행 항목이 가장 낮은 수치지만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서비스 유용성 인식에서는 전자자료 연계 서비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연구에서 필요한 그런 데이터라든지 정보가 전자자료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다양성을 조금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정보 소양 역량 강화나 교육학습 환경 지원에서는 모두 낮은 점수가 나타났습니다.
그 제공 방법의 선호도를 봤을 때 여기에도 참여적 특성이 강한 서비스인 경우에는 대면 방식을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고 연구학술 활동 지역 영역에서 양방향 소통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서비스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것을 선호하였습니다. 그 인용 요인은 앞에 다른 것들과 다 비슷하게 대응성과 개인 맞춤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개발형 이용자들은 다른 유형과 조금 다르게 나타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보 활용 역량이 이제 학부생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생의 특성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정보 수집 능력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얻었고, 이는 학부생들이 자기 개발에 필요한 정보 수집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유용성 인식에서는 연구 지원이나 정보 소양 역량에서는 굉장히 낮았지만 다른 유형보다 교육 환경 지원에서는 높은 점수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자기 개발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나 스터디룸, 노트북 공간, 온라인 스터디 공간 이런 것들을 더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공 방법이랑 이용 요인은 앞에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국내에 있는 실제 사례들을 조사하고 문헌에서 파악된 그런 서비스 사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대학교에서 하고 있지 않는,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서비스를 좀 정리를 해서 이용자 인식을 설문조사하였습니다. 총 10개의 서비스를 도출을 했고요. 거기에 필요성과 제공 방법, 기타 요구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보면 저희가 서비스를 총 10개로 나눴는데요. 그 서비스는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온라인 학술 정보 접근, 정보 자료 디지털화 이렇게 해서 총 10개인데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서 자료를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활동 유형별로 저희가 이제 나눠서 이거에 대한 차이들이 있나라고 봤을 때, 연구활동 유형의 이용자들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공되는 비대면 서비스에서 추가적으로 연구 지원 서비스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분포를 보면 거의 연구활동 이용자들이 가장 평균이 가장 높았고요. 거기에서 반대로 자기 개발형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공간 제공, 맞춤 교육 지원, 연구자 커뮤니티나 멘토링 지원에 대한 그런 평균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학부생 신분으로 획득할 수 없는 그런 현장 정보라든지 경험을 실무자 커뮤니티나 멘토링을 통해서 획득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 제공 방식 선호도를 봤을 때도 대면 서비스는 연구, 교육 지원, 연구자 커뮤니티나 멘토링은 대면으로 하기를 원하였고요. 그리고 대면이 아니라면 화상이나 문자 이런 것들처럼 비대면 실시간 지원 방식을 선호하였습니다. 근데 전면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한 것은 온라인 학술 정보 접근 지원, 정보 자료 디지털화 지원, 리포지터리 지원, 온라인 공간 제공이 비대면 서비스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앞에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운영 방향성을 모색하였는데요. 우선 이용 경험이 낮은 서비스와 높은 서비스들이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이제 원인들을 조금 살펴봤을 때, 필요한 서비스이고 심지어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서비스 제공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도 판단이 되었고요. 또한 미제공 서비스인 경우도 있었는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지만 자기가 소속된 대학 도서관의 규모라든지 인력, 예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이용 경험이 되게 없는 게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체 가능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인 유튜브, 챗GPT 같은 다양한 영역의 대체 프로그램이 도서관 외부에서 제공이 되면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대학 도서관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를 제고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좀 재조직하면서 전문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기술을 이제 도서관에 적용해서 그런 것들을 도서관에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홍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용 경험이 높은 서비스는 도서관의 주요 서비스로 인식을 하는 것들이고, 사실 대출 반납, 상호 대차 이런 것들은 대학 도서관에서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높은 것이 대출 반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보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들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전문화, 그리고 기술적, 아까 보면 비대면 기술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이 있었으니까 좀 그런 기술 접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경험과 유용성을 기준으로 4개로 나눠서 봤을 때, 그럼 서비스 경험이 많고 유용성이 낮은 서비스는 어떤 거냐면 도서관 정보 활용 교육 같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부 신입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낮은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비스를 모두가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 유용성에 대해서 낮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공되는 서비스, 필요성, 그리고 콘텐츠, 교육 방식에 대해서 대학 도서관에서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서비스 경험이 많고 유용성이 높은 서비스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 중에 그 운영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 반납 서비스나 전자자료 연계 지원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지속적인 개발과 지원 확충의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그 경험이 낮고 유용성이 낮은, 반면에 이렇게 다 낮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도서관 투어나 전시 프로그램은 경험도 낮고 유용성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경험이 낮고 유용성이 높은 것들은 사실 자기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 유용성을 높게 평가를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연구 상담 지원이나 연구 데이터 검색 분석 지원 이런 것들은 요구가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제공 방식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방향적 특징을 가지는 서비스, 또한 체험과 경험의 특성을 가지는 서비스가 대면을 선호를 했고,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는 온라인과 대면 서비스를 동시에 활용해서 상담 채널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좀 이러한 제공 방식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활동 유형별로 서비스 인식 차이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학 도서관의 이제 비대면 서비스의 대내외 운영 요인을 수학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냥 나눠 봤는데요. 강점은 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이용자들은 대부분 높은 정보 활용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점은 전자자료가 부족하고 정보 선별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기회는 코로나 이후에 이런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좀 변화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 위협은 이제 예산의 부족, 사서 인력 감소, 제도 및 규정이 미흡하다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개인적인 맥락과 사회적인 맥락으로 구분해서 이제 운영 방향성을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정보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대학 구성원 그 절반 이상이 디지털 미디어가 발달한 시기에 태어나서 디지털 미디어를 굉장히 능숙하게 다루는 되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는데 오히려 정보가 너무 과부하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자신의 그런 정보 요구에 적합한 요구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보 선별 관련 교육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개개인의 이런 비판적인 분석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좀 기획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미국의 사례들도 봤을 때도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정책들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러한 가짜 뉴스나 질적으로 부족한 데이터를 선별하는 이러한 교육들을 조금 더 정규 과정에 포함해서 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자료에 대한 정보 학술, 정보자료 채널을 확대하는 것인데 사실 예산 문제 때문에 전자자료를 계속 증가시켜 나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용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외적으로는 지금은 상호 대처가 근접한 대학들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그런 것들을 더 넓혀서 좀 범정부적인 측면에서 이런 전자데이터 협약이나 법 개편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연구정보 서비스의 전문화가 필요한데 요구 기반 서비스 개발과 홍보 확대,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확장, 그리고 서비스별로 이런 제공 방식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체계적인 연구 데이터 검색과 분석을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듭니다. 네 번째는 지속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구축을 위한 시설 공간 혁신인데요. 예시를 우선 말씀드리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런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선 오디오나 비디오 녹음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미디어 전문가랑 상담하고 맞춤형 워크숍을 개최하는, 그래서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간을 할 때 좀 더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개별 정보 요구 파악을 위한 컨설턴트 지원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양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기반한 컨설턴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과 인력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냥 연구 상담을 통해서 전문가를 연결하는 시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있으면 전문성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사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은 저희 연구는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에 초점을 두었고 대학도서관 서비스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추후에는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비대면 서비스 구축을 위한 조직, 사서 대상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과 관련해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제 종합 토의 세션에서 이제 모든 질문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세 번째 세션 시작하기 전에 교육부에 건의하시고 싶은 사항이나 교육부에 관련된 질문, 또 의견,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플로어에서 잠깐 그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참석하신 선생님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신 분은 이제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면 되고요. 온라인 채팅창에서도 지금 꼭 전달됐으면 하는 의견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그 내용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끝까지 듣고 가야 되는데요. 다른 또 좀 일정이 있어서, 이제 저도 이제 업무를 사실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요.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나중에 따로 이제 답변을 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이제 교육부 관계자하고 만나는 일이 흔하진 않을 테니까, 뭐 이렇게 좀 건의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해주시면 제가 잘 듣고 앞으로 또 정책에 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테니까 혹시 건의사항 같은 게 있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도서관의 송수아입니다. 네, 네. 이렇게 충분히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많은 것들을 좀 깨닫고 알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매번 나오는 얘기긴 한데 저희가 저희 규모 대학의 100명 정도 되는 도서관에서는 한 50억 정도의 술 자원을 구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중에 굉장히 많은 포션들이 거대 출판사라고 불리는 말쓰기거나 큰 회사들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그 비용이 매년 아주 상승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한 구독을 모든 대학들이 사실 거의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또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 구독료가 상당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에
좀 분업적으로 발전될 수 있으면 사실 이런 몇 개의 대응만이 아니라 그 예산을 감당할 수 없는 대학들도 원동들 부족이 보장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게 국가 라이센스 사업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사실은 또 일부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아직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게 지원될 수 있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더 많은 연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저희 이제 이번에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계속 이제 요청이 있었던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현장의 수요도 높고, 실제 활용도도 보니까 많이, 연도를, 이렇게 하면서 좀, 최근 수년간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활용도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할 텐데요. 지금 이제 24년도 예산은 아직 이제 정부가 아니고 국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거니까 또 국회 예산 과정에서 현장에 이런 수요가 많다는 거를 알리고 최대한 그런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권위가 없으시다면 네. 사실 그동안 현장에서 많은 말씀을 듣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1차년도에 연구를 진행했던 대학도서관 진흥법 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도서관들이 노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연구 사업에서 한번 네.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기 때문에 네네. 그 대신법 한번 연구도 그렇고 그동안의 시스템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가능하면 꼭 대학 평가와 대학교의 평가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그런 부분, 우리 또, 이렇게, 우리 연구소, 또 우리 교수님, 또 대학 관계자분들 이렇게 상의해서 내용도 검토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사항 많이 주시고요. 건의사항도 주시면 저희가 다 사무실 가면 다 그거 다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지금 그 마이크 연동 때문에 질문 사항이 잘 안 들리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나중에 좀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요. 온라인 채팅창으로 올리셨던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아서 교육부에 필요한 사항은 이제 교육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세 번째 주제 발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발표를 맡게 된 김영은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대학 도서관 서비스 방안 연구로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본 연구는 대학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별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도입 필요성을 탐색하고 그에 맞게 서비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배경인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작년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서 26년까지 가상 국립도서관 구축이라는 추진 과제를 명시했는데요. 디지털 역량 중심 기관으로 도서관을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이지만 아직까지 개별 도서관에서는 자원의 제약이나 서비스 환경적인 특성으로 인해 기술 도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에서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보통 하나의 기술이나 특정 서비스에 국한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내 대학 도서관 현장 전반을 아우르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도서관 서비스 방향성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크게 4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상세한 설명은 뒤에 발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은 첨단 IT 기술이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초융합과 초연결,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융합은 기존의 기술이나 산업의 융합으로 새로운 산업이나 지식이 창출되는 것을 의미하고, 초연결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개체들이 연결되는 현상,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인 초지능이 있습니다. 도서관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17대 기술 분야 중에서 선행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뤄온 6가지 신기술을 선정하였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사람과 사물, 기계가 연결되는 것으로 흔히 보실 수 있는 비콘 알림이나 이용자 위치 알림 등의 서비스가 해당이 됩니다. 가상 증강현실 기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현실을 구현하거나 현실 세계 위에 가상 정보를 입혀서 이미지와 소리를 전달하는 기술을 의미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서버나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 등의 높은 확장성을 가진 컴퓨터 자원에 언제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차세대 모바일 통신은 휴대용 디바이스가 상호 연동되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이고, 그 외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까지 총 6가지의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범주화하였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별로 기술 도입 필요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비스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서 서비스 분야를 총 8가지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무자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문 문항을 설계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4차 산업혁명 기술 유형과 범위를 정의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융합과 초연결, 초지능이란 특성에 맞게 6가지 기술을 정의를 하였고,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문 문항에 각 기술에 대한 설명과 기술 세부 분류, 그리고 기술 도입 기대 효과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다른 기술들에 대한 설명 부분인데요. 해당 부분을 설문 문항에 추가하여서 응답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 도서관의 서비스를 유형화했는데, 학술 정보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서 총 433개의 대학 도서관 중에서 직원 수가 많은 순서대로 서비스를 조사할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홈페이지의 이용자 서비스 안내 페이지를 활용하여서 조사를 했고요. 10개간 단위로 늘려가면서 서비스가 더 추가되는 것은 없는지 변화 추이를 탐색했습니다. 총 40개 기관까지 조사하였을 때 65개의 서비스가 도출이 되었고, 더 이상 추가되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후보군을 65개로 도출하였습니다. 그 이후 유사한 서비스를 통합하고 대표 서비스를 선정하는 작업을 통해서 총 29개의 서비스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8개의 서비스 분야와 그리고 29개의 서비스 범주, 그리고 49개의 서비스 항목을 매칭을 하여서 설문 문항에 활용할 분야 범주 항목이라는 체계로 유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정 자동화 수준을 도출하였는데요. 서비스별로 기술 도입을 측정하기 앞서 적정 자동화 수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활동별 인간과 기계의 역할 분담 정도를 자동화 수준으로 정의하였고, 29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각각 서비스의 자동화 수준 문항을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설문지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필요성을 묻는 파트와 그리고 서비스별로 자동화 수준을 묻는 파트, 그리고 서술형 파트로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었고요. 조사는 1달 가까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과 개요입니다. 응답자의 근무 기간은 평균적으로 14년에 가까웠고, 사립 4년제 대학 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표는 각 기술별로 이해도를 나타낸 것인데, 보시는 것과 같이 순서대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별로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필요성을 측정하였을 때 평균이 4점 이상인 문항들을 간추린 표인데요. 총 174개의 문항 중에서 51개의 서비스가 도출이 되었고, 가장 높은 평균이 4.51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그 평균 점수 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량적인 순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서 서비스 기술 조합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습니다.
상위 10위권을 보시면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가 가장 빈번히 포착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도 해당 기술들을 활용한 그런 서비스는 널리 활용되고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해당 기술에 대한 실무자분들의 높은 관심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차세대 모바일 통신과 클라우드 컴퓨팅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하는 기술인 경우가 많아서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서 새로운 서비스 유형으로 체감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네, 평균끼리의 차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였는데요. 총 4가지 조건을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응답 평균이 4점 이상인 문항 중에서 문항별로 응답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응답이 5점인 문항, 그리고 적정 자동화 정도에 대한 응답이 집중된 수가 전체 응답의 과반수인 문항과 그리고 합의도 수렴도 조건까지 충족한 조합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총 9가지의 서비스 기술 조합을 선정을 하였으나 하나의 서비스 안에 2개 기술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총 6가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서비스 기술 조합별로 그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설명, 그리고 국내외 도서관 서비스 사례, 그리고 목표 자동화, 그리고 전략까지 5가지 차원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로는 소장 자료 제공 및 대출 서비스인데요. 빅데이터 기술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를 추천하거나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목표 자동화 수준으로는 3단계 적극적 자동화가 도출이 되었는데요. 단순히 소장 자료를 수거하거나 옮기고 정리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완전 자동화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만, 이용자 서비스 측면에서 사서의 역할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이 사서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인적 역량과 기술의 결합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비스 전략으로는 단순 반복 작업이 지속되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기술 자체의 고도화보다는 수집하고 분석할 데이터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개별 도서관에서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기보다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멀티미디어 자료 제공 및 안내 서비스인데요. 빅데이터 기술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멀티미디어 자료가 급증하면서 전체 컬렉션을 다루기 위한 기술이 필수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이용자 성향과 자료 활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이제 멀티미디어 자료 제공 및 안내 서비스에서 유관 서비스로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목표 자동화 수준은 3단계 적극적 자동화로 현재 기술 수준에서 정보 약자나 노약자, 장애인에 대한 대응은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 범주의 기술을 무리하게 도입하기보다는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는 수준까지의 자동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자 하는 서비스 전략은 텍스트 자원보다 분석하기 어렵다는 그런 자료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 솔루션 기업이나 컨소시엄과의 협력이 요구된다는 점과 로그 데이터 또한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는 등의 데이터 특수성을 고려하여서 후보 기술과 필요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외부 자료 제공 및 연계 서비스인데요. 빅데이터 기술이 선정된 이유는 IT 기업이나 컨소시엄을 통한 협력으로 자료가 연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빅데이터 기술이 동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표 자동화 수준 역시 마찬가지로 3단계 적극적 자동화가 도출이 되었는데요. 원문 복사나 상호 대차와 같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인력이 개입해야 하는 일정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 자동화보다는 3단계의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 전략으로 외부 기관과의 협력으로 주요 데이터셋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협력 중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협력 관계가 중단되거나 구독이 중단될 경우
이러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자원을 구매했을 때 비용과 구독과 구독 중단을 위한 총 비용을 비교하여서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강의 자료 지정 및 제공 서비스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다양한 강의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이 높고 또한 분석한 결과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서 유사한 자료를 추천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다면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목표 자동화 수준은 3단계 적극적 자동화로 교수와 학생 등의 이용자 지원 과정에 있어 사사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했습니다. 서비스 전략은 단순히 직접 지정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하여서 관련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 서비스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강의 품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또한 구조화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만약 이러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외부 대학과의 연계나 솔루션 활용을 통해서 적절한 수준의 강의 자료 데이터를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기술 창의 교육 및 공간 제공 서비스입니다. 사물 인터넷과 가상 증강현실 기술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다른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공간이란 특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했습니다. 목표 자동화 수준은 3단계 적극적 자동화로 향후 신기술이나 창의 활동에 대한 교육 측면이 강조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교육은 기술로 구현을 하고 공간에 배치되는 장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인력을 최소로 유지함으로써 4단계 완전 자동화보다는 3단계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비스 전략으로는 정규 강의와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체험 공간이 아니라 대학의 그런 강의와 결합한다면 강의의 품질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공간 존재의 당위성을 유지하는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출입 관리 서비스입니다. 우선 고려 대상 기술로 사물 인터넷과 차세대 모바일 통신이 선정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해당 기술과 서비스의 조합은 이미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목표 자동화 수준은 유일하게 4단계 완전 자동화가 도출이 되었는데요. 이 서비스 범주에서만큼은 적극적인 기술 도입으로 서비스 효율화를 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비스 전략으로는 후발주자로 도입하는 기관들은 기술 도입 후 유지 관리 측면까지 고려하여서 처음부터 신뢰성 높은 그런 기술과 장비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을 도입하려고 할 때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 도입 비용 외로 실무자 교육같이 기술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 비용까지 고려되어야 하고 그리고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현재 도서관 현장에서 부족한 인력을 정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 감축이 아닌 업무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술 도입 과정에서 비용과 편의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방향인데요. 실무자의 의견에 기반하여서 대학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별로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탐색을 하였고 그에 맞춰서 도서관의 서비스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본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후속 연구로 확장 및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회자께서
계셔서 제가 그냥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 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죠. 저희가 또 4차년도에 보통 한 3개에서 4개 정도, 많을 땐 4개 정도 과제를 합니다. 특히 4차년도는 저희가 중요한 단계를 3년씩 묶어서 1단계, 2단계의 첫 번째 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와 협의를 하는 가운데서 좀 더 발전 기반, 대학 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거나 미래지향적인 그런 주제를 좀 우선으로 다루자라는 생각에서 지금 보신 3가지 연구과제를 했는데요. 사실은 오늘은 세미나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무겁거나 지루하셨을지는 모르지만 데이터 중심으로 저희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연구 보고서를 나중에 이제 저희가 지금 총소화해서 발간을 할 예정인데요. 연구 보고서 안에는 사실 현장에서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례들이라거나 저희가 좀 분석한 그런 실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저희 발전 기반에서 아까 교육부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3차 계획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저희는 기초 연구를 했고 캐리스 차원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차 계획이 이제 어떤 그림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희는 기초 연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도서관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려면 현재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대학 구성원들 제일 중요한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이용자의 그런 현황을 좀 잘 알자라는 차원에서 데이터는 보여드렸고요. 근데 사실 제가 5월인가 6월인가 연구가 끝나기 전에 캐리스를 통해서 외국의 대학 도서관 발전 계획 사례들을 이미 약간 특강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따로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 현장에서 그게 굉장히 갈증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완성된 보고서라던가 결과는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꽤 많이 캐리스 다녀온 다음에 받았거든요. 오늘 발전 계획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은 2개를 다 하기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발전 계획을 넣을 것이냐 데이터를 보여드릴 것이냐를 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내년에 저희가 또 한 3번 분기별 워크숍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워크숍은 하나의 주제를 좀 밀도 있게 그리고 현장에 좀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입장으로 기획을 했기 때문에 내년 3번 중에 한 번은 첫 번째 연구에서 들으셨던 데이터 부분이 아닌 외국의 발전 계획 사례와 동향을 좀 알려드리는 그런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그런 부분을 꼭 기대하셨다면 이제 금방 저희가 또 다음 워크숍을 할 거기 때문에요. 그때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 발전 계획 부분에 대한 분석에서 저희가 재미있는 결과들이 꽤 나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주제들, 키워드들이 도출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 관심이 많으신 DEI, 다양성, 포용성, 개방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협력, 네트워크의 중요성이라던가 어떻게 우리가 인파워먼트를 가져올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좋은 주제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어떤 걸 하고 있느냐면 거기서 좋은 주제들을 가지고 종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제들을 선정을 해서 이게 과연 도서관에 어떻게 연결이 되면 좋겠느냐를 좀 더 실제적으로 보여드리는 연구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우선 저희가 지금의 연구 설계 진행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외국과 국내에도 캐리스에서 제공하시는 이슈 리포트들을 참고를 했지만 그런 발전 전략들을 분석한 그 결과들을 가지고 지금 계획은 앞으로 대학 도서관이 적어도 2개 차원에서 이 발전 계획 분석을 활용해 보셔라 라고 하는 저희의 좀 답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한쪽이 마케팅.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그 다음에 2번째는 오늘도 계속 나왔고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이 예산 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이 재정 확충과 발전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시면 저희가 발전 계획을 봤을 때 현장에서 다 관심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당장 만드셔야 되니까요. 그게 전문성을 가진 우리 사서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다 관심은 있으신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단 연구를 기획을 했고 적어도 마케팅과 재정 확충을 위해서 어떤 거를 고려해서 어떻게 나가셔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전 계획 관련한 부분은 내년에 한 번 더 다루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질문 혹시 주신 거 저희가 커버하기 전에 그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 오늘은 데이터를 보여드렸지만은요.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제 생각에 그래도 이 연구의 컨트리뷰션이다라고 현장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대학 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총망라해서 저희가 유형화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위 도서관에서는 저희 보고서에 있는 이 서비스들이 과연 우리 현장에서 지금 제공 중인지 아니면 제공하진 않았는데 앞으로 고려해 볼 만한 서비스 유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데 일단 활용도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자료에는 약하게 나왔지만 저희가 각각의 그 서비스가 어느 정도로 비대면화 될 수 있을지 그런 그 측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어떤 유형의 서비스들을 단위 도서관이 더 고려할지 그리고 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제는 대학 도서관이 우리가 비대면 혹은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우리가 특장을 충분히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대학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비대면 온라인 같은 것들 많이 강화하자라고 해도 거의 잘 안 움직이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는 경험을 통해서 체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들이 우리가 가능하며 이 가능한 서비스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비대면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게 어떤 게 있는지를 발굴하시는 차원에서 이 연구를 나중에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나 코멘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교육부에서는 제일 원하시는 연구가 이 4차 산업혁명과 대학도서관 연결하는 굉장히 내부적으로도 그 당시에 이런 뭔가 근거, 데이터가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넣게 됐는데요.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뭐가 쉽지 않았냐 하면 저희가 많이 찾아보고 대학도서관이 활용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개하고 그 안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어디에서 이런 것들을 부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있는지 사례들을 넣어드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현황이 어떤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정책 담당 부서인 교육부라던가 이런 그 캐리스 차원에서는 어떤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대학 도서관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활용 수준이라기보단 전반적인 이해도 인식부터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설문을 진행을 했는데 다른 연구들보다 일단 첫 번째 응답률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실 이런 연구가 다 가능했던 이유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연구 저희가 시사점은 충분히 도출해서 교육부에 전달해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연구는 일단은 응답률이 굉장히 낮았는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 기술에 대해서 어려워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도서관에 들여오고 말고를 떠나서 과연 이 기술이 어떤 장점이 있고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해서 해야 될지 설문지가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좀 받았거든요. 즉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 기술들을 들어왔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우리가 이용자를 위해서 도서관과 이렇게 접목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라든가 이해도는 굉장히 낮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거는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라면 계속 고민했던 새로운 기술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 나왔을 때도 과연 도서관도 2.0은 무엇일까? 저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이유가 도서관에서 일단 기술을 접목하는
그런 시도만 했지 이거를 정말로 완전히 소화시켜서 그 안에 갈아서 넣을 생각은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려고 했을 때, 막 분석할 수 있는 뭐 특이사항이라던가 좀 이런 것들 하십시오라는 부분들을 많이 도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봐주실 수 있는 거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 영역을 저희가 충분히 좀 제시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 서비스 항목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래도 100분 이상의 선생님들께서 인식하고 계시는, 그리고 저희 연구진 입장에서 분석을 통해서 뭔가 시사점으로 도출을 했던 부분이 과연 그렇다면 이 서비스 영역과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어떤 기술이 조금 더 유효할 것이며, 사서의 역할은 무엇이고 기술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현장에서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물론 오늘 데이터라든가 수치 분석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은요, 사실 그 보고서 내부에 보면 사례라던가 저희가 기술과 혹은 서비스와 이런 것들을 연동시키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부분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전체적인 그러니까 사실 종합 토의를 원래 저희가 세미나 때마다 현장에 계신 사서 선생님들을 모셔서 주제마다 토론을 요청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제가 막 교육부하고 연락을 해서 어떻게든지 오셔서 직접 들으셔라.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를 하기보다는 교육부와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사실 이번에는 그냥 종합 토의를 전체적인 총평으로 하는 걸로 가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세션에서도 교육부에 보내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은요, 저희가 다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기 세미나는 저희가 했던 공부를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고, 정말 실제적인 좀 깊이 심도 있는 그런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토론하는 시간은 분기별 워크숍 내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에 계속 계획되어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한 게 보고서 파일은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교육부하고 합의를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ISBN을 좀 부여받아서 올리려고는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급하게 보셔야 되는 경우는 거기에 한해서는 요즘 필요하면 보고서 파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그것도 연구소 이메일로 일단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안내사항 없으시면 마쳐도 될까요? 예. 그러면 오늘도 그래도 뭐 짧지 않은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온라인으로 들어와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여기 멀리까지 현장에 오셔서 오늘 같이 시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내년 1분기 워크숍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